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들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370페이지 제3절의 법인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절 법인 제1관 서설 로마자 1번에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양가 1번에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371페이지 법상의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에 대하여 법인격이 주어진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단, 즉 재단에 대하여 법인격이 주어진 재단법인이 있다. 양가로 이번에 법인제도의 존재 이유 법인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됨으로써 법인이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의 별도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관념적인 존재일 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자연인에 의하여 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자연인과 구별하여 따로 권리능력자로 인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로부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극과 민족을 막론하고 단체가 중요한 법률행위의 단위로서 기능해왔다. 그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체의 실제 기능이 곧 법인을 존재하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다. 단체의 그러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법인제도를 규율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그 제도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민법이 법인제도를 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사단이나 재단을 구성원 또는 재단 출연자와는 별도의 법적 주체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법인제도가 없다면 사단법인의 경우 수많은 구성원이 모두 법적 거래를 참여해야 하고 번거로움이 생기고 재단법인은 독자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법인제도에 의하여 사단법인은 그 대표자에 의하여 간단하게 법적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재단법인은 출연자와는 별도로 법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양가로 이번에 둘째로 사단 또는 재단과 사단의 구성원 또는 재단 출연자의 재단을 분리하여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단이나 재단의 독자성에 의해서도 요청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다음의 사유인 책임 제한의 전제로 필요하다. 셋째로 사단이나 재단이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경우 그 구성원이나 출연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의 사단 또는 재단의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 수 있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체의 책임은 구성원이나 출연자가 지게 되며 단체의 기능은 매우 축소할 것이다. 단체가 더욱 널리 이용되고 활동이 증진된 데에는 이 책임 제한이 기여한 바가 크다. 법인격 인정의 한계 법인의 존재 이유가 이와 같기 때문에 법인격이 법인제도의 취지와 달리 이용되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 예컨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을 포탈하거나 또는 재단을 은닉할 목적으로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다. 우리 판례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인격 부인을 인정한다. 양가로 기업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372페이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법인격을 배우고 있는 타인의 개인격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우자가 별개의 인격 게임을 내서 그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우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의,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물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우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우자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 등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는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 뿌리고 실질적으로 개인 영업에 기준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로 이르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회사는 물론 그 배우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 면탈 등을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를 지휘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되어, 이와 같이 배우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가로 뒤에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여기서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 상황, 신설회사의 설립 시점, 기존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용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양가로 지급 특수목적 회사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 출자 요건만을 갖추어 인적, 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원칙적이다,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수목적 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 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 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 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 말고는 특수목적 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성실의 원칙이 유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신의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 회사의 법인격이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 회피, 탈법 행위 등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313페이지 양가로 리을.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 내용의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령,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 절차 및 강제 집행 절차에 있어서까지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령 및 집행 여부의 범위를 각 회사까지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 지금 보시면 법인, 서설, 법인의 의의가 존재이고요. 그 주관식 시험 보실 때 이런 내용을 살짝 적어주시면 고득점입니다. 예. 그리고 로마자 2번 법인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법에는 실체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법인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 관한에는 19세기에 특히 독일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법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 먼저 법인의 본질에 관한 19세기의 독일의 이론을 정리하고 이어서 우리의 학설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번의 고전적인 견해. 법인 학설로 처음 주장된 것은 법인 의제설이 있으며 그것은 이론적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 부인설도 생겼다. 그 후 의제설과 대변되는 실제설도 주장되었다. 1번의 법인 의제설. 권리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이 하나며 법인은 법률에 의해 자연이 유지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론으로 대표적인 주장되는 사비입니다. 법인 부인설. 법인 의제설에 의하면 결국 본인은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법인의 실체를 찾는 이론이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목적에 박쳐진 재산과 이번에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다수의 개인. 3번에 현실적으로 법인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법인의 본체라고 한다. 3번의 법인 실체설. 이는 법인은 권리 주체로서 실체를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는 이론이다. 실체설에는 단체를 사회적 유기체라고 보는 유기체설. 법인의 실체를 권리 주체에게 적합한 법률상 조직체라고 하는 조직체설 등이 있다. (374페이지에) 우리의 학설과 빨려보겠습니다. 학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실체설에 해당하는 견해만이 주장되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의제설이 등장하는가 하면 법인 학설은 종류와 다른 시각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의 학설 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1번에 법인 의제설. 법인은 권리 주체인에 적합한 조직체에 의하여 법이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법률관계에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기술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방가동학 재건의 목적 구속적 조직체설. 법인의 실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인적 물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목적 구속적 조직체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는 실체설에 해당한다. 3번에 논의 실이 없다는 견해. 입법과 학설 판례의 노력으로 법인 이론이 확립되어 있는 오늘날에서는 법인 본질에 관한 논의는 별로 실익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우리 판례는 법인을 하나의 실제로서 기관에 의해 독자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제체라고 합니다. 한번에 검토 및 사견 보겠습니다. 학설 판례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지적할 것은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법인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결코 직접적으로 해석론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어느 학설을 취하든 구체적인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단지 그 설명 방법 내지 근거에서만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면 법인의 본질에 관한 이론은 어떤 것이 법인의 실체를 가장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가의 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민법은 실체 판단, 실체 사회에서 사단 또는 재단의 활동 단위로서 가능하고 있음을 당연히 전제로 삼고 있다. 민법이 비록 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는 있기는 하나 그것은 사단 또는 재단 가운데 선별하여 권리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것처럼 민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단, 재단 중에도 법적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 것에 대해서만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그 외의 것은 법인격을 취득하고 싶어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우리 법상 법인은 실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원된 재산 가운데 법적인 활동을 인정할 가치가 있어서 권리행위 부여되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에서 돌아오겠습니다.